자, 이번에는 공법상 실효 규정인데 공법에서 실효되는 규정이 몇 개 있냐면 국토계획법에 5개, 정비법에 5개, 총 10개 있어요. 총 10개 있는데 일단 여기 1번부터 4번까지가 국토계획법인데 지구단위계획 2개라 5개고 그다음에 개발법에서도 5개가 있어요. 그래서 총 실효된다라는 말이 10개 나와. 우리 공법 공부하다 보면. 그럼 실효의 공통점은 효력을 잃는다잖아요. 효력을 잃는 건 항상 그날이에요, 다음날이에요? 다음날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돼 있어서 머릿속에 일단 다음날이구나 정도 일단 기억을 해둔 상태에서 그 다음에 날짜만 외우면 되는데 시가화가 나오면 시가화는 5년에서 20년이라는 일정 기간 중에 유보기간을 정해요. 그럼 유보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날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다. 시가화 유보기간 나오면 몇 년? 유보기간 끝난 날에 다음날. 그리고 도시공개 시설은 도로로 공원으로 결정이 되고 장기간 사업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10년은 매수 청구고 20년은 강산이 2번 변할 때까지 안 했어. 할 마음 없는 거 아니야.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그러니까 도시공개 시설 나오면 20년 딱 떠올라야 돼. 20살이 되는 날 없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은 계획 짜는 거는 여기 지구단위 나오면 계획은 3년. 계획은 3년. 주민이 입안을 제한해서 지정이 됐으면 5년 안에 착수해야 돼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되고 3년이 될 때까지 지구단위계획 결정 무시되지 않으면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해제된 거로 본다. 주민이 입안을 제한해서 구역 지정이 됐어. 근데 착수를 해야 되는데 아까 미착수할 때 다 2년인데 얘 5년짜리였잖아요. 이거 5년. 5년 내 착수하지 않으면 5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그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이게 이제 길잖아요. 이거 1년이죠. 1년.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되고 나서 1년 안에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되지 않았다면 그 1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그러니까 요 5가지는 국토계획법상 실효 규정이고 숫자 정도 기억해 두면 되는 거야. 다 다음 날이니까. 그래서 시가와 유보기간 딱 나왔다. 그러면 유보기간 끝난 날 다음 날. 그다음에 도시공개 시설 20년. 지구단위 계획 짜는 거 3년. 착수하는 거 5년. 그리고 기반시설 설치계획 1년. 요거는 그 날에 다음 날 해제된 거로 본다. 근데 도시개발법 가면 개발구역을 지정해 줬는데 됐는데 일정 기간이 지날 때까지 안 하면 얘는 다음 날 해제된 거로 보는 거지 해제를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정비법은 해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해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얘는 해제된 거로 본다 그러니까 실효 규정이에요. 효력을 잃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역을 지정할 때 동시에 개발계획 같이 짰어요. 같이 짜게 되면 이런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정리해볼까? 개발구역 지정하면서 동시에 개발계획을 짰어요. 그럼 개발계획 짜면 여기서 이제 시행자 정해질 겁니다. 시행자가 짜는 계획을 실시계획이라고 해요.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 받아야 되는데 인가고시 떨어지면 수용 방식이 있을 거고 환지 방식이 있을 거고 섞어 쓰는 혼용 방식은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일단은 완료되기 전에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해제되는 경우가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동시에 같이 하게 되면 지정권자가 지정했어. 그러면 시행자가 여기 지구단위계획 들어있어요. 아까 지구단위계획 몇 년 안에 짜는 거였냐면 지구단위계획은 3년 안에 계획 짜는 거니까 실시계획도 숫자 기억하세요. 3년 안에 인가 신청해야 돼. 3년 안에 인가 신청을 안 하면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해제된 거로 본다. 그리고 수용 방식하고 환지 방식 끝나면 환지 처분 공고가 있고 여기는 공사 완료 공고되면 둘 다 끝난 건데 환지는 나가 있으니까 들어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공사 완료 공고일이라고 그래요. 공사 완료 공고일인데 공사 완료 공고한 다음에 환지 가져가세요 라고 환지 처분 공고합니다. 환지 처분 공고한 날에 무슨 날? 다음 날. 환지 방식은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수용 방식은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 날인데 얘는 완료돼서 해제된 거니까 그냥 그대로 있으면 되는데 얘는 3년 안에 인가 신청을 안 했으니까 할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종전 정도로 환원해야 된다. 그리고 짧게 많은 지역은 개발구역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 짜도 되는데 야 이거 2년 줄게. 2년 안에 개발계획 짜라. 안 짜면 2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그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하는 건 3년. 안 짜면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서 현재 몇 개냐면
자,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제되는 게 하나, 둘, 세 개예요. 완료돼서 해제되는 게 두 개고, 그러면 총 5개인데, 야, 이거 2년인데 330만 이상이면 짧게 많지 않아. 그래서 5년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330만 이상일 때는 몇 년으로 한다? 5년. 여기까지. 그래서 요거를 말로 쓰다 보니까 길어진 건데 어떻게 썼는지 보세요. 자, 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동시에 개발계획 짰어요. 그러면 지정고시하고 나서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에요? 인가 고시에? 신청인데 여기다가 기억해 두셔야 돼. 3년 안에 인가 신청을 안 하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그리고 수용 방식은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 날, 환지 방식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이거는 동시에 했을 때 해제되는 거고,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 짜는 거는 2년. 짧게 많은 지역, 주로 생산녹지, 자연녹지, 도시지역, 외지역, 주상공유 전체 땅 중에 30% 이하인 지역, 개발계획 공모한 지역은 지정하고 개발계획 짤 때 몇 년을 주겠다. 2년. 그리고 개발계획 짜고 나서 실시계획 몇 년 줘요? 3년. 요 각각 되는 날의 다음 날인데 이게 330만 이상일 때는 몇 년으로 바뀌는 거예요? 5년으로 바뀌는 거야. 5년. 그러면 여기서 해제 의제가 됐을 때 각각 종전 용도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거로 봐야 되는데 이게 완료로 해제됐으면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완료로 인한 해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까지만 하시면 돼. 그래서 이게 하나, 둘, 셋, 넷, 5개예요. 그래서 5개, 위에 5개에서 총 10개인데 얘는 단독 문제로도 내고요. 얘는 지문상에서 막 삐걱삐걱 들어가니까 한꺼번에 기억해 두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정리한 거야. 딱 보고서 단어만 좀 기억하시면 돼. 자, 이제 시가와 조정구역은 언제예요? 그럼 유보기간 뭐예요? 끝난 날에, 만료된 날의 다음 날. 이렇게 해요. 만료된 날의 다음 날. 그리고 도시공개 시설 나오면은 강산 2번. 몇 년? 20년. 20년이 경과할 때까지 안 하면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지구 단위 계획 짜는 거 몇 년이에요? 그러면 글자에서 기억하랬어. 몇 년? 3년. 그리고 입안 제한에서 지정되면 착수하는 거는 5년.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몇 년? 1년. 1년 안에 설치기 안 짜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요건 이제 이 기간 안에 안 하면 다음 날 실효되는 거고, 개발구역 지정과 동시에 개발계획 짰으면 실시계획 인가 신청 몇 년? 3년. 안 하면 3년이 되는 날 다음 날이고, 공사 완료, 수용 방식은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 날, 환지 방식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그리고 구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 짤 수 있는 거 이것도 단독 문제로 나옵니다. 미개발지 같은 경우는 구역 지정하고 개발 나오면 항상 공법은 2 따라다녀요. 이런 개발 그랬죠. 몇 년? 2년. 구역 지정하고 나서 몇 년? 2년이 될 때까지 개발계획 수립고시 안 하면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그 다음에 개발계획 짰으면 실시계획은 몇 년? 3년. 안 하면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인데 얘네들이 짧게 말아서 면적이 너무 커서 5년으로 바꿔주는 게 있대요. 면적이 얼마 이상일 때?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5년으로 한다. 여기까지가 개발법에서 정비법에서 좀 암기해야 되는 규정이니까 요 정도까지만 딱 암기해두고 좀 안 되면 한 번 더 5분 특강이니까 또 한 번 더 빨리 돌려서 한번 보세요. 아셨죠?